자, 오늘 46조 재산세 비과세 나갔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재산세 비과세 작년에 개별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고요. 종합 문제으로 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재산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두 번째,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가 있는데, 자, 우리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 또 과세권자니까 누가 나오죠, 여러분? 외국정부나 주한국제기구가. 자, 여러분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여기는 뭐죠? 소유하는 재산이야. 예, 그래서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이다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과세권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권자,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 다음 항상 우리나라 국가가 있으니까 또 누가 나오죠, 여러분? 외국정부. 그리고 이제 우리 주한국제가 있는데, 자, 외국정부가 항상 나오면 뭐 확인하라 했죠, 여러분? 상호주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단서 있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정부 이 재산. 여기까지 밑줄 하나. 여기에 바로 상호주의를 말하죠. 상호주의. 니네가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니네 과세 우리 과도 과세. 그 얘기죠. 뭐. 근데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있죠, 여러분. 과세권자 등과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다. 자, 조건 몇 가지라 했죠,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과세권자가 뭐죠, 여러분? 매도자. 둘째, 무슨 매매일 때죠? 연부매매죠. 셋째, 사용권이 뭐죠?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세문자는 누가 된다, 여러분? 매수 계약자. 이럴 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라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고요?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또 누가 나왔죠, 여러분? 과세권자 또 나왔죠? 그래서 1번과 2번 계속 과세권자가 나왔는데, 2번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자, 여러분 여기 확인합시다. 여기는 무슨 재산이죠? 사용하는 재산이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1번은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이고요. 소유하는 재산이고, 2번은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이야?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용.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러분? 저거 임차 들어왔다는 얘기야. 과세권자가 개인 또는 법인 건물에 임차 들어왔어. 그럼 임차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임차료를. 그런데 임차를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거기 기억을 보세요. 자, 국가 등이 사유하는 재산은 비과세인데 단, 기업, 유료로 사용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부과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사용할 때 뭐로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무료인지 유료인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국가 등이 임차 들어왔는데 임차 들어왔어? 그 임차를 줘야 되잖아. 근데 임차를 주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아니 남의 건물 임대에 들어와서 임차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차료 지급 안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네 건물주한테 재산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월세 못 주니까 그 대신 월세 못 주는 대신 재산세 과세하면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야. 근데 국가 등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들어와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대. 그 미안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된 거죠 여러분? 과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한 글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무료냐 유료냐 해서 비과세냐 과세냐가 구분되니까 꼭 여기는 확인하는 습관 들여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거기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에 사용하는데 무슨 사용일 때만 비과세하고 다시 무료 사용일 때 유료는 뭐다? 과세.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어떻게 되면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하다. 무슨 말이냐? 6월 1일 현재 아직 6월 1일 현재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지만 그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확인되면 이것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랬죠. 그럼 니은 보세요. 단서 니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말하죠, 여러분. 밑줄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 요거 뭐를 말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잔금을 아직 지급하기도 전인데
잔금을 지급해야 이제 소유권이 넘을 텐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재산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겁니다. 어차피 국가 등의 소유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유료냐 무료냐 요거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가 결정되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칭 내용은 이나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눈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갑시다.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올해 개정됐네요. 자, 일단은 1번을 보시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1번을 보라. 1번이 뭐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일단 지목부터 잡으세요. 뭐? 도로. 그 다음에 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지목부터 잡으셔야 돼. 일단은 지목.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배우셨죠. 지금 지적법이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사적지는 없죠. 죄송합니다. 사적지 나왔으니까 적으세요. 사적지는 감면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죠. 재산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사적지도 비과세였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공통점을 잡으면요. 여기 지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그냥 저것만 넣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첫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얘들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사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세의 성격상 재산세 과세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특징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로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비과세 대상인 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여러분 도로법상의 도로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사설도로인데 사설도로는 일반인 즉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밑줄 대지안의 공지 공지가 뭔지 아시죠? 네,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올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기를 자 다시 46조 왼쪽으로 가셔갖고요. 자 비과세 대상인 도로 중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밑줄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등은 다시 밑줄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저 여기 2020년도 신설된 거 올해 2020년 신설된 거야. 그 가로가. 무슨 말인지 눈치챘어요? 도로하고 옆에 도로 가로 열고 닫고 있죠? 제외 대상 나왔죠? 여기 올해 2020년에 신설된 단서 규정이다고, 제외 규정이다고. 그래서 눈으로만 봐. 이게 뭐 당장 올해 비과세 대상 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그리고 제방에서도 또 저기가 났죠?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아주 지저분한 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조금 별 중요한 의미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러워져요. 문제가 그냥 문제를 위한 구성으로 돼. 내용이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져 점점.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다행히 뭐 그렇게 크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자,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여기까지 밑줄 그냥 여러분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다 생각하세요.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끔가다 외부 모의 가서 뭐 쓸데없이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군사기름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기름이 군사시설보호점 어디 안 했다고요? 통제보호구역이냐 제한보호구역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갖고 물어보진 않아. 그냥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야 여러분? 군사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니까 정상적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하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밑줄 농진 뭐 여러분 전답 과수가 되지 밑줄 쳐야 돼요. 그래서 전답 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전답 과수원 그리고 뭐 여러분 대지 지목을 뭐라 했어요? 분명히 대지. 얘들은 과세 비과세 얘들은 과세야. 그리고 얘들을 뭐한 토지 여러분? 제외한 토지. 얘들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출전이 아주 좋아하는 규정 중에 하나 역시 작년에 나왔죠. 출전이 좋아하는 규정이랬어. 그래서 군사지역 아니는 토지야. 근데 군사지역 아니었으니까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니까 재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비록 어디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군사지역 안에 있더라도 뭐는 전답 과수원과 대지는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얘들은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서 얘들을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3번 볼까요? 3번부터는 외우지 않으셔도요. 예, 냄새가 나요. 첫째, 산림보호구역. 최종님, 시험님,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산림보호구역이나 최종님, 시험님, 뭐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죠. 생각해봐 여러분. 산림보호구역이라는데 굳이 거기다 세금 때려야 되겠냐. 그죠? 최종님이 뭐야? 그거죠? 네. 다 아시죠? 최종님, 시험님. 네. 뭔지 다 아실 거예요. 4번. 공원 자연. 여기 잘 보세요. 공원 자연. 여기는 동그라미 쳐. 보존에다 동그라미 쳐. 보존. 어디다고? 보존지구 아니에요. 임해야 돼. 보존지구 아니에요. 그럼 보존하세요. 보존지구 아니에 임해하니까 이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근데 환경지구 보존이 아니라 뭐로 바뀌면 환경. 그래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아니야 이면 그러면 이때는 007로 가는 거예요. 007. 잘 보셔야 된다라서 분명히 여기는 보존지구고 여기는 환경지구. 그래서 보존지구일 때만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가 되고 환경지구 아니야 임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007 분리과세 갑니다. 그래서 딱 두 글자 틀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나와 시험에. 그래서 공원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보존지구로 가느냐 환경지구로 가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지구가 나왔을 때는 뭐지만 비과세지만 공원 자연 모일 때는 환경지구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007 분리과세 대상이다. 체킹해 놓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하랍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하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겠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는데요. 굳이 5번 체킹합시다.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죠. 밑줄 뭐죠? 임시용 건축물이죠. 임시용 건축물. 가건물이죠. 예.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비과세했던 입니다. 단 취득세에서 비과세 조건이 있었죠. 취득세 비과세 조건은 뭐였죠?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죠? 똑같이 재산세인데 여기는 과세 기준 현재 뭐야 여러분? 1년 미만 밑줄.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이죠. 단 이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장 등 무슨 재산일 때는 사치성 재산일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죠. 중과 대상을 글자로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라든지 또는 특례세율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오로지 중과세는 무조건 중과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 6번은 보지 마세요. 봐야 무슨 벤지도 뭐래요? 몰라요. 자 7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밑줄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획이 체결된 밑줄 건축물과 주택 건물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철거 대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현재는 있지만 여러분 6월 1일 현재 있는 건축물인데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있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가 올해 안에 철거될 거래. 그러면 철거될 건축물까지 재산세 때리진 않겠다는 얘기야. 세금이 그렇게 가혹하거나 잔혹하지만은 않아.
없어지는 것까지 세금 때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철거 대상이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이지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철거래나 멸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단 말이야. 요즘 여기까지 붙이는 거죠. 출전이. 철거 대상인 건축물, 그럼 여기까지는 뭔데? 비과세인데 의 부속 토지, 이래서 토지를 붙여버린 거죠. 그럼 부속토는 철거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죠. 철거 대상이 아니까 얘도 비과세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여러분?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출제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라는 이유는 문제가 최근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지 과목별의 그 어떤 최근 시험 문제 특징 그런 걸 보라는 얘기지 기출문제 다카 해설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중점을 안 두고 그냥 답하고 해서만 시에를 외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교수님 난 기출문제 풀면 다 맞춰요 그래. 그런데요. 근데 모의고사 딴 시험 보면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은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봐두시고요. 자, 갑시다.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해놨죠? 부속 토지는 철거 대상인 건축물에 보는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각각의 요건에 제외 대상, 제외 요건, 요런 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 갑시다. 저는 주구장창 강조하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올해 강력한 출제 예상 부분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과세산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일단 별표 3개 표시해 놓고요. 비록 학원에 와서 별표 치다 간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표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 구조 갑시다. 얘는 뭐죠,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 기억나시나요? 예, 이거 꼭 나셔야 됩니다. 네모 곱하기 네모다. 계산 요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2개라는 얘기야.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 요소가 2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계산 요소가 몇 개였어? 하나. 그냥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 하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 하나 이건데 재산세 과세표는 네모 곱하기 네모다고요. 그럼 첫 번째 네모는 뭐랬죠? 그러면 우리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네모는 뭐랬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유세 과표가 나오면 공정시장가액표를 나왔는데 이것부터 확인할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할 습관 들이지 않으면 그냥 묻혀갑니다. 출전이 함정이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재산세 과세표는 뭐다고요? 네모 곱하기 네모 요 구조로 됐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특징 재산세 과세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표준액밖에 없다. 왜?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고요? 시가표준액밖에 없죠. 그래서 신고 납부할 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신고 납부할 때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또는 무슨 법인 장부가액이라든지 북벨로 이런 것 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부터 내리면 재산세 과세표는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고 여러분? 시가표준액밖에 없다. 무슨 사실상 취득 가격 법인 장부가에 딴소리 나면 맞은 거 틀린 거 여러분? 무조건 틀린 거죠.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여기다가 시가표준액이 나면 여기다 뭘 곱하라고 여러분? 공정시장가액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보유세 과표죠.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라. 공정시장가액. 즉 공정시장가액은 어디만 적용하는 거다고요?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우리 거의 책에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모든 보유세죠. 모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재산세는 물론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 과표를 물어보면 항상 공정시장가표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공정시장가표이 있죠.
자, 거기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공정시장가 비율. 어디? 부동산. 그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하나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밑줄 다음에 어느 한에서 정한 범위. 범위는 지방세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서 최소 토건은 50%부터 90% 범위 안에서 주택은 40%부터 80% 범위에서 10% 낮은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어디에서 정한다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죠. 여기서 여러분 대통령령 뭐를 말하죠 여러분? 시행령이죠. 시행령. 법률은 범위만 규정하고요. 시행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얘기죠. 이때 여기서 여러분 외우셔야 할 것이 바로 이거죠. 토건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숫자예요. 어쩔 수 없어. 뭐 되면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적어가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여기선 토건 모든 토건은 70%고 모든 주택은 60%다는 거죠 여러분. 특징.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토지이거나 모이기만 하면 건축물은 무조건 70%고 모든 주택은 60%다는 얘기죠. 그럼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면 고급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공정시장가액비를 70%를 한다. 그럼 마저 틀려. 무조건 그냥 다 주택 똑같이 취급해.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건축물 등 사치성 재산일 때는 80% 한다. 그럼 마저 틀려. 그냥 딱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냐 60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골라놔. 자,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 포맷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까지 물어본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때에 시가표액을 뭐로 과세할 때 나오는 개념이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누가 정한가 그래서 여러분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인데 이때 과세 물건별로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냐? 요즘 여기까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있죠. 여러분 시가표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징그럽게 배웠죠. 토지, 주택. 이 토지와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얘들은 매년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뭐 한다 여러분? 공시한다 그랬죠? 학교에서 이제 배웠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대잖아. 그러잖아. 배웠다고. 답변이 오잖아. 자, 그러면 이때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매년 가액을 조사해서 뭐하니까? 공시하니까 그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뭘 때리겠다? 세금 때리겠다고. 그래서 결국 토지와 주택의 개별 시가표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죠.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그냥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 거죠. 이거 누가 공시하는 거다고? 정부가. 이거 며칠자로 나와서 개별공시지가 바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됐죠. 그리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 며칠자로 나왔죠? 그러면 4월 30일자로 나왔죠. 그래서 며칠 전에 다 나와야 돼. 6월 1일 전에 나와야죠. 6월 1일 전에 나와야 6월 1일 현재 재산세 때릴 거 아니야. 근데 주의할 거는 이 가액은 5월 31일자, 4월 30일자 가액이 아니라 언제 며칠자 가액이야? 1월 1일자 가액이란 얘기죠. 1월 1일자. 1월 1일자 가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4월 말 나오고 이게 5월 말에 나온 거지. 5월 말, 4월 말 가격이 아니고 얘는 며칠자 가액이다? 1월 1일자 가액이란 얘기죠. 근데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은 똑같아요. 다 달라. 그 다 다른 면적을 통일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시할 때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지 1제곱미터당 가로 나온다고 그랬죠. 들으셨어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면적당 가격이다. 면적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1제곱미터당 가격하는 거죠. 그럼 내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10만 원이 났다. 그럼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라니까 여기다 시가표를 구하려면 뭘 곱해야 돼, 여러분? 면적을 곱해야 돼.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개별 공시지가는 무슨 단가이다고요? 면적당 가격이다. 면적당 가격. 그러니까 시가표를 구하려면 뭘 곱해야 된다고? 면적을 곱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력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정부가 이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때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되어 무슨 가격이다고요? 일괄 고시가격이다고.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먹히네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면적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격이다고?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고. 전체가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냥 통으로 다 나온다니까. 전체 가격으로. 그러면 제가 아파트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니까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 우리는. 뭐가 나와?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죠. 자, 공동주택 가격이 10억 원 나왔어. 그러면 정부가 이 아파트에서 공시한 가격이 얼마란 얘기야? 10억 원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 10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되게 전체에 나온 거야. 전체. 토지는 전체 가격이야? 이거는 면적당으로만 나온 거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라니까. 근데 얘는 뭐야? 전체 가격이고.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 대지, 지분. 그럼 여기 아파트 있네요. 아파트 건물 있고 그 밑에 대지, 지분이 있으면 이 10억은 전체가에서 10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진다니까.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고? 하나. 주택분 재산세는 목숨을 걸어라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고? 안 나눠진다고?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이유는 우리 세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공시를 할 때 건물과 토지를 구분 안 하고 전체로 하나의 복합 개념으로 보고갖고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공시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절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고. 일단 주택분 재산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돼, 하나. 그거를 뭐 공동 소유하면 공동 소유한다. 그럼 그걸 뭘로 나눠주면 되고?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고.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구분 소유하면 그때는 건축물과 토지 뭘로? 시가 비례표를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야. 일단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된다? 하나 나와야 된다. 이거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주택을 제외한 뭐는? 건축물은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잖아.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여러분? 토지와 주택이에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나마 토지밖에 공시가 안 됐어요. 토지.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는 토지밖에 공시가 안 됐어. 그래서 예전에 이 토지만 공시했던 법률 명칭 자체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지가 공시. 지가 공시니까 뭐로 말하는가 그러면 토지죠. 그래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 됐다가 2005년도부터 넘어오면서 이제 모두 주택도 공시가 되죠. 그러면 종전에 뭐였기 때문에 토지만 공시됐기 때문에 지가 공시였다가 이제 뭐가 추가되니까 주택이 추가되니까 이제 토지 외에 부동산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뀐 거야?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로 바뀐 거죠. 부동산 가격이다 보니까 토지는 물론 이제 모두 나온다. 주택. 그러나 아직 뭐는 나머지 건물, 우리 학원 건물 나와 안 나? 공시가 안 된다고. 공시가. 아직 인력이 부족해. 감정평가사들 풀어갖고 1월 1일자로 가액 조사를 해도 뭐밖에 안 된다고? 토지와 주택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주택을 제한 모든 건축물은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공시가. 그렇다고 공시된 가격이 없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 이 건축물의 시가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는 재산세 과세권자인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한 가입을 한다? 산정한 가입을 하라는 얘기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입이죠. 그럼 국세일 때, 야,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국세를 과세한대. 그럼 얘도 공시된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 국세일 때는.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 국세청장이 나온 거죠, 국세.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 거죠. 왜? 지방세니까. 근데 뭘 물어보면 국세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국세청장이. 이게 바로 작년 기준시가가 나왔던 거죠. 예명을 기준시가가 나왔는데, 작년에. 그래서 틀렸죠. 십몇 년 만에 나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 문제는 극단적으로 쉬운 거는 아주 쉽게 나왔지만은 5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결론.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편익은 그냥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 근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책에 보시면 법에서는 어떻게 해서 건축물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 고시하는 1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기준 가격. 여기 밑줄 쳐. 아니, 밑줄 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일단 제곱미터당이죠. 제곱미터당 기준이죠. 면적당이란 얘기죠. 면적당 밑줄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 저거 이게 바로 뭐죠? 건설원가죠. 표준건설원가. 저거 표준건설원가.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건축할 때 건설원가가 얼마냐 그 얘기야. 그거를 법에서 공시해.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1제곱미터당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종지수 있죠.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에다가 경관연수별 잔존 가치를 곱한 다음에 해당 건축물을 뭘 곱하라고요? 면적. 왜? 면적당 가로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이런 방식으로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럽니다. 됐나요? 예, 이게 여러분이 재산세 과세편에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신 걸 보고요. 이제 저는 세율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율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과표가 나왔네요, 여러분. 과표. 자, 과표 나오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 자, 세율 갑시다. 자, 세율은 여러분 역시 또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째가 표준세율이 있고요. 이 표준세율보다 무겁게 때리는 뭐예요,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뭐가 나오죠, 여러분? 표준세율 외에 중과세율 계속 나오고 있죠. 기억나세요? 취득세, 중과세율 몇 가지가 있었죠?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3가지가 있었죠. 표준세대 몇 프로도 한 경우 8%. 또 하나는 표준세대 몇 프로? 4%. 또 하나는 표준세대 몇 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곱한 다음에 4% 어떻게 하죠? 빼는 거였죠. 등록 면허세 중과는 그냥 표준세 몇 배였죠? 3배짜리밖에 없었죠. 자, 재산세 중과세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전 도시계획세로 때리던 도시적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표준세율이죠. 별표 3개짜리죠. 작년과 올해도 변함없이 재산세 세율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재산세 표준세율은 역시 과세 물건에 따라 달라지죠, 뭐. 과세 물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좀 틀을 잡으시면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편인데 틀을 잡아라. 우리 재산세에서 말한 부동산 뭐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죠? 주택. 이렇게 3개로 구분했죠. 근데 토지는 우리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3가지. 뭐 분리과세, 또 별도 합산과세, 또 종합 합산과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별도 뭐라고?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이거는 명칭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무슨 말 나왔으니까? 합산과세란 말이 나왔으니까 별도와
종합은 요 말은 주어져. 그러면 항상 합산 과세할 때 세율은 어떤 세율이라 했어요, 여러분? 누진 세율이야. 징그럽게 강조입니다. 세법도 외워주실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막 열심히 외워도 세법에서 과락 나면 끝이요.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시고자 한다면 전 과목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메인 과목 하면 되지 않겠냐? 무조건 떠르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야. 자, 그래서 합산 과세는 항상 어떤 세율이나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근데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고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은요? 비사업용 토지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별사종비. 그래서 둘 다 무슨 세율은 맞는데? 누진세율은 맞는데 종합은 뭐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사업용인 별도보다 어떻게 하다? 더 높다. 종합이 더 높다 그랬죠. 근데 이와는 달리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죠? 개별과세죠. 합산과세가 아니라 여기는 토지별로 무슨 과세야? 개별과세죠. 그리고 무슨 세율 나와요? 여기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이때 분리과세 토지 비례세는 딱 몇 가지야? 세 가지. 몇 프로짜리가 있고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몇 프로짜리? 4%.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 자 갑시다.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꼬로.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도대체 저 자식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자식이 나쁜 거죠. 그래서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뭐 농목임 0.2% 0이 우리 어디 다녀? 공장에 다니죠. 그리고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가 있었죠. 4는 뭐야? 4%. 사치성 재산 꼬로. 이 두 가지였던 거였죠. 이걸 아직 못 외우고 있다. 그럼 뭐 끝났다. 자 건축물 갑시다. 건축물은 기본이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0.25%죠. 우리 여러분 여기 주택이 아닌 모든 상가 건물은 다 그냥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5. 그냥 025야. 건물 보이면 025야.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우리 학원 건물 만져주시면서 쓰담 하면서 네가 025구나. 그러시고 한번 가보세요. 응답이 있을 겁니다. 몇 프로다고요? 025. 단 두 가지가 있네요. 역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네요. 무슨 재산? 사치성. 몇 프로? 당연히 4%죠. 뭐 4%.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는데 어디 안에 있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나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자 공장용 건축물이 어디에 있다? 주거지역에 있다.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다. 아니에 공장용 건축물이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공장 건물이 지금 주거지역에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 있다. 제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죠. 얘를 우대해줘야 돼? 규제해야 돼? 규제. 그럼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야죠. 무겁게. 그래서 저 기본 몇 프로? 025에 더블 몇 프로? 0.5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시험에 나온 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어쨌거나 무슨 세율이야? 다 비례세율이죠. 근데 세율이 나오면 무조건 주택 시험에 나온다. 주택이 빠진 세율 문제는 없어. 주택이 빠진 세율은 없어. 대부분 세율은 나오면 주택 갖고 장난쳐 출제요는. 그러면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하고 여러분? 별장.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 그럼 별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재산이네? 사치성이네. 그러니까 몇 프로네? 4%네. 그런 거죠. 그럼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제 별장을 제외한 주택. 얘가 바로 뭐는 거죠, 여러분? 0.1%부터 출발해서 여기 땅 0.4%까지 4단계 초가 뭘로 가는 거죠? 누진세율로 가는 거죠. 누진세율로. 누진세율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강조 싶은 게 뭐냐면,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과세 물건별로 세율이 구분되지만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무슨 세율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과 무슨 세율? 비례세율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달라고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 주정별 이렇게 1년 내내 외치되네요.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고요?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 얘들이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에도. 다음 중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놈 찾아봐. 그럼 주정별 아니야? 1년 내내 외쳐야 되는 주정별. 그래서 특히 여기 잘 보라 그랬죠. 별장 외의 주택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고급 주택이 숨어 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이. 무슨 재산은 맞지만 사치성 재산은 맞지만 얘는 별장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논다 그러면 일반 주택하고 논다. 일반 주택하고 논다. 그래서 바로 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져야들이 누진세로 가져야 뭐가 되는 거 나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누진세로 과세는 놈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했던 종부세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또 종부세에서 그렇게 시험에 나오네.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보세요.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한? 누진세로 과세한 뭐 딱 몇 가지? 세 가지 뭐 주정별 그거 구분하면 돼. 나머지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했던 놈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분리과세 토지 분리과세 토지 모든 건축물 별장 얘들은 또 비례세로 가진 애들 아니야. 비례세요. 그럼 저 같으면 전 두 개 다 못 외워요. 하나는 비례세로 하나는 누진세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누진세를 잡아놓고 누진세율이 아니면 뭐다? 비례세율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외울 건 뭐라서? 주정별을 외워라. 누진세율이다. 그 시험에 나온 거 아니야. 작년에도 그대로. 끝. 재산세 중과세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한번 책으로 한번 여러분 눈팅만 해보시고요. 도시재본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중과세 한번 설명합시다. 또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여러분 어디 있죠? 중과세율이 49쪽에 나와 있죠? 49쪽 양가로 4번 눈으로만 봐. 눈팅만. 자, 그러면 재산세에서 중과세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밑줄. 취득세 중과했던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밑줄. 양가로 4번. 취득세 중과 대상했던 공장용 건축물인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오면 여기서 장난치게 합니다. 얘는 재산세의 중과세다 보니까 보유 기간 내내 중과세 할 거냐 할 때는 최초 과세부터 자 동그라미 몇 년간만 5년 동그라미 10%게 칩니다. 5년간만 5년 잡읍시다. 5년. 그러니까 몇 번만 재산세 5번만. 자 갑시다. 건축물 기준세를 몇 프로였죠 여러분? 건축물 무조건 뭐랬어? 025 요 놈의 5배야. 0.25%의 5배 밑줄. 0.25%의 5배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25%가 되는 거죠. 저거 1.25%. 결석생이 많네. 여러분 6월입니다.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들쑥날쑥하면은 그 들쑥날쑥하는 만큼 집에서 공부가 되냐?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5개월이네요. 6, 7, 8, 9, 10. 5개월도 안 남았네요. 이제 여러분 눈동자가 막 색깔이 바뀌면서 막 파릇파릇하면서 이제 뭐 의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갖고 좀 올해 아니면 올해 무조건 붙겠다. 지금 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악조건 속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붙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걸 보면 걱정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분은 진짜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분.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대놓고 떨어진다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냥 안타깝만 속으로 삼키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6월입니다. 조금 눈빛 좀 바뀌면서 독을 품고 공부하는 자세가 나와야만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올해 합격합니다. 생각해봐. 남들 다 합격자 모임에 나왔는데 나는 합격 못해서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남양주 시험 떨어지면 어디로 가? 서울은 시험 떨어지면 한강다리 가. 그래서 무슨 국가고시 발표를 하려면 그렇게 한강다리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강물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왕수천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천마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나? 씨. 생각해봐. 여러분, 농담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지금 10월 말일날 시험 끝나고 딱 고사장 끝나고 시험 끝나고 딱 나왔을 때 맑은 하늘이 보이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고, 하늘이 안 보이고 자꾸 땅으로만 쳐다보게 되면 끝난 거야. 벌써 본인이 알아. 시험 끝나면 됐구나 안 됐구나. 여러분 뭐 다 알잖아.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뭐 됐구나 안 됐구나. 그 기분을 지금 미리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진짜 여러분, 무슨 시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했으면 무조건 붙어야 돼.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다 있잖아. 주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올해만 다니는 거 맞지? 그러고 애들도 나 내년에도 온종일 반 다니기 싫어요. 그래. 있어. 진짜 여러분, 제가 작년 모 학원의 세대기인데 5살짜리 7살 두 아들 놈이 있는데 맨 처음에 오전반만 다녔대요. 학원에 오전반. 근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 싶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을 오후까지 돌렸대. 오후까지 돌리니까 뭐냐? 태권도를 집어넣었대. 태권도를. 그 두 아들이 오후 시간에 태권도 갔어. 그리고 그 사부한테 관장한테 부탁을 했대. 신신당부했대. 뭐 애들 계속 돌려갖고 집에 오면 쓰러지게 만들려고. 나는 그 말 들을 때 당신은 꼭 학교 갈 거다 그랬어. 그런 마인드로 공부도 학교 안 하겠냐고. 그때 나중에 10월 말때 교수님이 고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애들 와서 자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근육만 붙어갖고 애들이 근육만 붙어갖고 힘을 쓸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른대. 그래서 당신 붙을까? 그 정도 애 때문이라도 붙어야 돼. 붙어야죠, 뭐,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변하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서 좀, 뭐, 지금 도시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갑시다. 도시적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월이야, 벌써. 정말이야. 한번 이제, 여러분, 각오를 다짐고 한번 스케줄 짜봐봐. 공부 계획표 짜봐.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진도 나갈 거냐면, 여러분 시간표 짜면 안 나올 텐데, 공부할 시간이. 근데 여러분은 뭐 공부할 시간이 많은가 봐. 계획표 없이 공부하는 분들 계셔 보면은, 그러면 정말 불안할 텐데, 전범위를 다 어떻게 커버할지. 자, 갑시다. 뭐, 성인이니까 알아서 다 할 거라 믿고. 자, 도시적분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적으세요. 요 도시적분은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을 말한다. 적으세요. 종전 뭐를 말한다?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종전 도시계획세.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국토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 지역중 밑줄 어디? 도시지역 중이야.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인 바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대통령 정하는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지역부는 글자대로 국회법상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야. 토지, 건축물, 주택. 요 부동산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 어디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 국회법상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그때는 재산세 말고도 한 번 더 뭘 때리겠다? 도시지역분을 또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다. 나는 무슨 지역이에요, 여러분? 농어촌 지역이래. 그럼 농어촌 지역일 때는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요 도시지역은 국회법상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야. 항상 세법에서 무슨 말이 나면 도시지역이 나면 추상적인 도시 농어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상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지역 아니면 한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 아니야? 응? 도시지역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남양주가 도시지역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 주소 봐, 주소. 경기도 뭐야? 남양주시로 나가죠, 시. 시는 보통 어디야? 예,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농어촌 지역이 뭐가 돼? 군, 강원도 평창군,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이야? 농어촌 지역이라는 얘기야? 농어촌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양주시면은 도시지역분 과세해야 안 해? 한다고. 여러분 작년 재산세 고지서 봐보시라고. 재산세 고지서 보면 재산세 밑에 도시지역분 분명히 나와 있을 거다. 남양주면.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어? 우리는 없다? 그러면 그거 주소 거. 그래서 이때는 자 도시지역분 과세 표준에다가 자 우리 방금 보았던 표준세율 재산세 탄력세를 말하는 거죠. 자 요게 재산세. 자 책에다 적어놔. 요게 뭐고? 재산세. 여기다가 과세 표준 곱하기 몇 프로? 0.14%죠. 네. 요게 바로 도시지역분이야. 요게 도시지역분. 요거 적어놔. 요게 도시지역분이야. 그래서 도시지역분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된 재산세에다 뭐를? 도시지역분을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전에 시비는 걸 수는 있어. 뭘 시비 거냐면 요 0.14% 도시지역분 세율 0.14%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 회계일조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0.14%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다른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이거를 제한세율이라 합니다. 제한세율. 나와 있나요? 제한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지역분 세율은 특징이 탄력세율이 아니라 제한세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도시지역분 세율을 몇 프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0.14%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0.14%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0.14%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해도 좋다입니다. 0.14%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몇 프로만 초과하지 마라. 0.23%를 초과는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맥시멈 얼마까지만? 0.23%가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떠한 세율을 적용해도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최고 세율만 규제를 하고 있고 최저 세율은 규제를 안 하고 있어.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제한세율이랍니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우리 남양주시는 0.14% 적용할 건지 아니면 0.2%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0.23% 최고 때릴 건지 아니면 우리 넉넉하니까 그냥 0.1% 때릴 건지 그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몇 프로만 초과하지는 마라. 0.23%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를 때려도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세 얼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최저세로 규제를 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제한 세율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마지막 탄력세 나왔죠? 탄력세율.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쳐야 돼. 반드시 재산세 탄력세의 특징은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이 말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이 말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냥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됐대. 그때는 언제만? 동그라미 언제? 해당 연도에만. 해당 연도 동그라미. 요걸 출전이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해당 연도. 사유가 발생한 그 년도에만 적용하냐. 근데 이걸 출전은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나쁜 놈.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거기 해체 표시됐죠. 그래서 시장군수 왜 나왔어? 재산세 과세권자잖아.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제 이 탄력세는 적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어려운 이유가 나중에 얘 때문에 어려워요. 얘 때문에. 그냥 표준세를 적용하는 시군구가 있는가 하면 탄력세를 적용한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어쨌거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겠습니다.